계속 이어서 병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잠깐 전 시간에 이거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했는데 이 당근은 파종 완료일 24 아이고 당근은 파종 완료일 판매 개시 연도 8월 31일이잖아요. 이 초과할 수 없는 날짜가. 근데 재파종 완료일도 8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똑같은 거 써놔서 잘못했나 했는데 예, 이게 날짜가 맞습니다. 확인해 드렸고 예, 이제 인수 가능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박 이 시설 재배하고 예, 요게 이제 인수 가능 품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고추의 시설 재배에 홍고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홍고추가 원래 요 밑에 있었거든요. 제외 품종. 제외 품종에 들어 있었는데 수박 시설 재배하고 일반형 과종, 중소형 과종, 애플 수박, 미니 수박, 복수박이 인수 가능 품종으로 들어왔다. 홍고추도 이제 들어왔다. 그럼 고추에는 홍고추랑 풋고추가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전에는 이 시설 재배 고추가 전부 다 풋고추였잖아요. 근데 홍고추가 들어와가지고 풋고추가 아니고 홍고추도 있으니까 그냥 고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재 갖고 계신데 거기에 풋고추라고 쓰여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냥 고추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설 작물 및 버섯 작물에 보장하는 제에 요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네 번째 거 시설 재배 농작물에 조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조수해로 입은 손해도 시설 작물에만 해당되게 보장을 해준다. 말이 좀 꼬였네요.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데 시설 작물에만 해당이 된다. 네, 그리고 표고버섯 특별약관에서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게 이게 맞겠죠. 표고버섯 확장 위험 보장에 이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율이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로 바뀌었습니다. 예, 잘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이 맨 구석에 있는데 준비기 생산비 개수에 파 대파가 40%형으로 들어왔습니다. 40%입니다. 그래서 파 대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할 때 이 알파 값이 40%더라.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장 일수 및 표준 수확 일수에 아까 고추가 홍고추도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풋고추는 표준 생장 일수가 55일이고 홍고추는 90일이더라. 그리고 수박의 일반형은 표준 생장 일수가 100일이고 중소형은 85일이더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수입 안정 보장 보험 해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농업 수입 안정 보험. 예, 농업 수입 안정 보험입니다. 대상 품목이 원래 포도, 마늘, 양파, 감자, 가을 감자, 고추, 고구마, 양배추, 콩, 옥수수, 보리. 옥수수, 보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뉴스에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지원금 이게 보상하는 그러니까 지원금이 올해 2025년에 2,078억으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2,078억 원 하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품목도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바뀌었어 어떻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올해 꼭 붙으세요. 꼭 붙으세요. 내년에는 벼도 들어오고 뭐 복숭아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품목들이 또 여기 품목에 들어오면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막 이렇게 구하는 것도 또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꼭 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농업 수입 안정 보장 보험이 2천억 가까이 2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평가사분들도 일의 양이 늘어난 거죠. 늘어났고
또 농민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농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안 되면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 농업수익 보장 방식이란 이름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으로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207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2078억이니까 실시 지역하고 판매 기간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뭐 무안, 나조, 영광, 고창, 홍성까지 이 농업수입 감소 보장, 농업수입 감소 보장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농업수입 안정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새로 들어와서 옥수수는 강원도에 있고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콩도 올해 충북이랑 충남, 또 여기 전북, 전남 그리고 경북에 늘어났고요. 이거를 막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면 안 외워도 돼요 했는데 외웠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제가 욕을 먹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온 거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 감자 제주에서 나왔고요. 전에 그 쪽파, 실파 한번 나왔나요? 문제가? 예. 근데 이렇게 그냥 무작위하게 이런 걸 써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리, 전북하고 전남, 경남, 밀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날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장하는 재해 가격 하락에 옥수수, 보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는 당연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의 가격 하락을 보장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험 기간, 옥수수하고 보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옥수수, 보리 품목에 대해서 보험 기간이 나와 있고요. 예, 수확 개시, 경작 불능 보장이 당연히 돼서 수확 개시 시점까지, 그리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 경우에는 보리는 6월 30일까지, 옥수수는 판매 개시 연도 9월 30일까지이고, 가격 하락으로 보장을 받는다 하면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까지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의 이 산출식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아서 피해율을 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경작 불능 보장이 된다. 이 수익감소 보장 보험은 20%, 30%, 40%밖에 없어요. 10%, 15%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옥수수, 보리 품목에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 피해율이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수확기 가격하고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이 또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바뀌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직전 서울 양곡 도매시장의 과거 5년, 그 직전 5년을 과거 5년이란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보험 가입 직전 이렇게 썼고, 과거 5년 연도별 중품과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똑같이, 예, 여기 과거 5년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확기 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쓴다. 그리고 여기 마늘 기준 가격은 연도별 평균 수매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으로 산출하고요. 여기 수확기 가격도 평균 수매 가격, 평균값을 평균 수매 가격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기준 가격이 과거 5년 연도별 중품과 상품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
과거 5년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수학기 가격도 과거 5년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하고요. 여기도 과거 5년 연도별 중품과 상품 가격의 보험 가입 직전 5년인데 과거 5년의 올림픽 평균값에 그냥 농가 수치 비율이 아니고 과거 5년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도 과거 5년 올림픽 평균값을 쓰는 거죠. 과거 5년의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 수학기 가격도 과거 5년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 원래 여기 최근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과거 5년의 농가 올림픽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하고 보리에 대한 기준 가격하고 수학기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기준 가격의 통계 기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강원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준 가격의 산출은 보험 가입 직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 시장의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 과거 5년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리는 겉보리, 맥주보리, 쌀보리. 그래서 기초 통계를 농협경제지주의 회원 농협 보리 매입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초 통계 기간으로 하고요. 기준 가격의 산출은 보험 가입 직전 농협경제지주의 회원 농협 보리 매입 가격의 과거 5년 연도별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이거 문제로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과거 5년 연도별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으로 산출하고요. 수학기 가격. 옥수수는 수학연도의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 시장의 평균 가격에 과거 5년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하고요. 그리고 보리는 수학연도의 가격 구분별 기초 통계 기간 동안 농협경제지주의 회원농협 보리 매입 평균 가격으로 산출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내용이 변경된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는 또 새로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용어를 식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 구성 방법입니다. 이 그림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각각의 2개 농지를 구성하여 50만 원 이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미만, 50만 원 벼의 경우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 되잖아요. 인수 불가. 이럴 경우에 A, B하고 합쳐가지고 50만 원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 가능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가입 불가는 2개를 3개를 합쳤어요. 근데 2개만 합쳐도 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3개 이상을 구성하여 보험 가입 금액 50만 원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그리고 2개인데 하나가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보다 작은 거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보험 가입 금액이 불가하다. 그래서 한 개가 50만 원 넘어서 얘는 가입 가능해. 그럼 얘만 가입을 해야 돼요. 얘만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인수 심사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크게 이제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었어요. 출연율이 90% 미만이면 인수 제한되는 품목을 모두 써라. 그랬을 때 감자,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콩 뭐 이런 거 썼거든요. 감자, 뭐 고랭지 감자 뭐 이런 거, 가을 감자 이렇게 썼었는데 팥은 85% 이상이었잖아요. 85%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는데 출연율이 전부 다 80%로 바뀌었다. 출연율이 바뀌었다. 그리고 당근의 출연율이 50% 미만인 농지는 인수가 불가하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변화됐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419는 플럼코드류 품종을 재배하는 과수원은 제한됩니다. 인수 제한입니다. 게살구는 원래 안 됐고 플럼코드류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무화과는 시설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과수원은 안 되고요. 원래 시설이라는 표현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비닐하우스, 온실 이렇게 더 명확하게 용어를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주당 제식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원은 인수 제한입니다. 호두도 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수원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품목, 재정식, 재파종 이런 얘기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9월 31일 이후에가 초과로 바뀌었어요. 초과하여. 9월 31일 초과하여, 9월 31일 초과하여, 그리고 여기도 이후에 초과하여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을 9월 20일, 배추, 가을 배추 9월 10일은 원래 있었고, 봄 배추는 4월 20일을 초과하여 실시한 농지는 안 되고요. 출연율이 80% 미만인 월동 무도 출연율이 80% 미만인 농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파 5월 20일에서 6월 15일로 바뀌었다. 기억하시고, 기억할 게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두루, 블루베리, 수박, 가을무, 봄 배추까지는 봄 배추는 아까 그 4월 20일 요거 하나로 4월 20일 봄 배추, 다른 배추들하고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루, 블루베리, 수박, 가을무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가입하는 해의 수령이 2년 미만인 경우에 안 돼요. 그렇지만 1년생 나무의 경우에 봄에 식재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1주당 재배 면적이 30.3제곱미터 초과인 과수원은 안 되고요. 시설 재배 안 되고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도 나무 수령이 2년 미만인 블루베리 나무로만 식재된 과수원은 안 돼요. 두루, 블루베리 전부 다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안 되는데, 두릅만 1년생이지만 봄에 식재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설 재배 안 되고요. 관수 시설 미설치 안 됩니다. 방조망 미설치 과수원도 안 되고, 1000제곱미터당 100주 미만인 과수원, 1000제곱미터당 1000주 초과인 과수원은 안 됩니다. 1200주 초과인 과수원은 안 되고요. 요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박입니다. 수박은 5월 31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안 되고, 소가를 경작하는 농지 안 되고, 보험 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도 안 되고요. 요거 두 개는 시험 연구 재배되는 농지 안 되고, 가을무는 100만 원 미만인 농지 안 됩니다. 9월 15일을 초과해서 물을 파종한 농지 안 되고, 가을 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또는 가을무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도 인수 제한입니다. 그리고 가을무 출연율이 80% 미만인 농지는 안 됩니다. 가축이죠. 가축이 나왔습니다. 보상한 작년에 이거는 이제 2020 진단서, 검안서 발급 비용 보장 확대가 되었고요. 2024년에 기억을 소보험에서입니다. 소 보장 확대가 돼서 진단서, 검안서 발급 비용이 보장이 확대됐다. 그리고 등록 제외 대상에 오소리 관상조 포함이 됐고요. 이거 한우 유구 젖소는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지급한다. 요 위에 나온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 돼지, 가금, 협정, 보험가액, 특약 보장 수준이 주계약, 특약 조건 준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주계약 준용해서 하면 된다. 예. 그리고 보장 수준이 경주마는 장외 70%, 장내는 70, 80, 90, 95% 중 선택. 네, 보장 수준이 70%면 자기 부담 비율은 30%죠. 보장을 70% 해주니까 나는 30% 내야 돼. 그럼 장 내에서는 5%도 가능하고 10%도 가능하고 10%도 가능하죠. 20%도 가능하고 30%도 가능하다.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 계약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이 되면 보험료 할인이 됩니다. 보험료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손해평가반 이제 2과목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2과목이거든요. 1과목하고 2과목이 겹치는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고 2과목에서만 변화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반 구성을 할 때 여기 어느 각호에 하나 해당하는 자로 그랬는데 손해평가사, 평가인, 사정사 하나에 해당하는 1인에서 5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줄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한 업무 방법서가 이렇게 품목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좀 더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나온 내용들 중에 달라지는 거. 그래서 여기는 사업관리 위탁기관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사업자를 이렇게 법 제25조의 2에 의해 2조의 2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관리 위탁기관이라 한대요, 이제. 그래서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올해 검증조사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검증조사라는 용어가 나올 때 한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해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작년 내용이었고 그 결과를 이제 검증조사를 했잖아요. 검증조사를 하면 그냥 검증조사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냥 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재해보험 사업자가 그냥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1, 2, 3, 4가 있었는데 5번째가 손해평가 요령에 5번째가 늘어났어요.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요거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수인데요. 품종별 여기 이 동일 재배 방식,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 요거는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에 쓰고 과수는 이걸 정리해서 동일 품종, 동일 수령, 그래서 품종별, 수령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에는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품종별, 수령별로 정리를 하고 조사 대상, 품종별, 수령별, 조사
주스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었죠. 작년에 나왔나요? 제가 지금 작년에 나왔죠. 10회에. 표본 과실수는 포도, 망감류의 경우 농지당 30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복숭아, 자두의 경우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로 20개예요. 20개죠. 근데 과수원별로는 60개이거든요. 근데 포도, 망감류는 30개 이상만 됐었어요. 그리고 복숭아, 자두는 60개여야 됐는데 복숭아, 자두가 40개로 줄었어요. 40개로 줄었어요. 이거는 뭐 착과 피해일 때, 과중조사할 때 따서 하는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고요. 낙과 피해는 그냥 60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실을 다 따면 못 쓰는 거잖아요.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40개로 농가분들한테 좀 덜 피해가 가게, 좀 덜 피해가 갈 수 있도록 40개로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품종이 한 개다. 품종이 한 개예요. 그러면 표본 과실수는 감귤하고 포도는 30개. 그러면 복숭아, 자두는 40개. 두 종이에요. 그러면 그냥 40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과중 조사 방법에 이 자두 평균 과중을 적용할 때 자두는 제외가 됐거든요. 여기에 망감류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과중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데 자두하고 망감류는 대체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라고 하고요. 여기 수확기 판단하고 요 세 가지가 요번에 다시 이렇게 더 들어왔어요. 내용이. 그래서 수확기 판단은 조기 수확 및 수확 혜태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확 시기 판단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 기관의 판단에 따르고요.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과중조사가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 조사값을 적용해요. 그런데 만약에 재조사, 검증조사로 조사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에 조사값을 적용한다. 이거 왜 미보상 비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조사를 했는데 15%가 미보상, 10%만 할까요? 미보상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했을 때 뭐 8%가 나왔어요. 그럼 8% 해주잖아요. 12%가 나왔어요. 재조사, 검증조사 때. 그럼 12%가 여기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중조사도 최초 조사값으로 하되 재조사나 검증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값을 재조사, 검증조사에 조사값을 적용한다. 기억해 두시고 과중조사 시 사용된 표본 과실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이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착과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뭐 이걸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조사 내용인데 다른 건 다 같고요. 품목이 지금 두릅하고요. 블루베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실 손해 조사를 보장하는 재해 전부에 대해서 과실 손해 조사를 하는데 조사 시기는 정화 발화 후에, 그리고 블루베리는 꽃이 피면, 그래서 정화 지수를 조사하고 꽃 피해를 조사하고 둘 다 표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두릅하고 과실 손해 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런 벼조사나 고추조사 이런 거 갔을 때 이제 면적을 확인해가지고 면적을 확인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사항을 변경했어야 해요. 그래서 계약사항을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고추조사가, 벼조사는 사실 벼는 이제 농지가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이런 경우가 없는데, 고추조사는 가보면 이렇게 고추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막 콩도 심어 놓으시고 막 이렇게 해서 10%가 이게 전체가 1000제곱미터인데 가서 재보면 뭐 890인 경우에도 있고, 이럴 때도 되게 안타까웠지만 변경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경해야 된다. 예.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하고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 구간수 선정은 두루 별표 1에 보면 표본 구간수 선정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주 선정하고, 그리고 표본 구간 내 두릅 상태를 조사하는데, 요 앞에 거는 뭐 표본주가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표본주가 대표성을 띠기 어려우면 그 주위의 걸로 하면 되죠. 근데 표본 구간 내 두릅 상태 조사는 선정된 표본주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각 최소 1m 길이를 구획해서 표본 구간 내 식재된 총 정화지수와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정화지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베리는 꽃눈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접수한 농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사고 접수를 한 농지에 대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조사를 실시하고 보장하는 재해 여부 확인하고, 여기는 이 면적이 없네요.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하는데 표본주를 선정하고요. 그래서 품종별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파악해서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빼면 되고요. 그리고 품목별 표본 주수표 조사 대상 주수에 의해서 품목별로 표본 주수표를 참고해서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 가지를 선정해요. 그래서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 1개를 선정합니다. 표본 가지로 선정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OD는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조사하죠. 얘는 가장 긴 결과지 1개만 표본 가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꽃눈 피해율 조사를 해요. 어떻게? 표본 가지 전체 눈수, 전체 꽃수 조사 및 피해 눈수를 조사합니다. 수확량 조사에 요게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 대추 매실 살구에 뭐 다음 호에 따라서 쭉 조사를 방법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대추 품목의 사과대추 품종은 수확량 조사 기준을 준용하되, 사과대추는 보도, 복숭아, 포복자만, 우리 왜 포복자만 하기로 했잖아요. 포복자만 수확량 조사에 따라서 하지만 과중조사는 반드시 실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수박입니다. 수박이 이제 수박을 쭉 놨는데요. 수확량 적기 조사는 수확 적기는 꽃가루 바지 후 또는 착과 후 35일에서 45일이 지나면 수확량 조사 적기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표본 구간 면적 조사 방법은 일항 길이 및 일항폭 조사를 합니다. 10주 이상의 일항 길이, 일항폭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방법은 표본 구간 내 작물의 줄기를 절단하지 않고 각각의 수박 무게를 조사해요. 작물의 줄기를 하지 않고 무게를 잽니다. 단,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작물을 피해로 인정하고 0%를 수확량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수박은 감자처럼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의 합계를 정하고요. 똑같이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양파, 마늘에 올해 비대 추정 지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양파는 하루에 2.2%면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 0.022예요. 이거 기억 꼭 하세요. 마늘은 0.8%잖아요. 그러면 0.008이에요. 그래서 품목별 비대 추정 지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계산을 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비대 추정 지수는 뭐 이렇게 몇을 숫자로 줄 수도 있지만 이제 10일이다. 10일이 지났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하면 여기도 곱하기 10하면 10일이 지났어요. 비대 추정 지수를 구해서 이제 양파 마늘의 값을 구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는 0.22 이렇게 되죠. 10일이면 여기는 0.08. 그럼 요거는 22%, 요거는 8% 이렇게 되겠죠. 10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하면. 요거 기억하시고, 예. 이렇게 보면 또 바뀐 게 다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기를 기억해 주세요. 손해 정도 비율 조사가 조사값이 전에는 무, 배추, 파, 당근, 시금치 그리고 양상추 이게 한 품 하나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물과 마지막 작물에 리본을 단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 따로 나오고 배추, 시금치 이렇게 좀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무는 첫 번째 작물과 마지막 작물에 리본 등으로 표시한다가 무예요. 그래서 연속하는 10구의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 봄, 고랭지, 가을, 월동, 배추, 시금치, 양상추는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데 달라졌죠, 내용이. 표본 1항 선정을 하고, 거기 표본 1항 선정을 하고, 이렇게 고추처럼 조사를 하네요. 그래서 1항 길이에 따라서 표본 수가 몇 개인지, 우리 왜 고추 조사 가면, 우리 고추 손해 정도 비율 할 때, 왜, 1항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1항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추 있으면 쭉 세고, 이 1항을 손해 정도 비율을 정하고, 이거 연습했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배추, 시금치, 양상추를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래서 표본 1항수를 선정을 하고, 산정한 표본 1항수를 바탕으로 1항 중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1항을 선정한다. 그래서 1항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으면 뭐 5개다. 그럼 1, 3, 5, 7, 9 이렇게. 그래서 표본 1항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한 1항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 그러면 뭐 양쪽 옆에 걸로 해야 되겠죠. 작물의 상태가 현저히 좋거나 나빠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울 때는 가까운 위치에 다른 피해 1항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우리 왜 가수 품목에서도 표본주를 선정했는데 이 나무가 너무 대표성을 띠기에는 너무 좋거나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대표성을 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옆에 걸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표본 1항 내 작물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표본 1항별로 식재된 작물, 식물제 단위별로 손해 정도 비율 조사를 실시합니다. 손해 정도 비율 조사 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작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 정도 비율표에 따라 조사하고요. 단 시금치의 경우 각 표본 1항 길이를 기준으로 1m 간격으로
구획하고 각 표본별로 식재된 시금치를 손해 정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금치 표본 1항별 손해 정도 비율 산정하는 게 예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당근은 따로 나왔어요. 당근은 표본 1항수 선정하고, 표본 1항수 선정한 다음에 요것도 골고루 배치해야 돼요. 요 얘기는 다 똑같죠. 골고루 배치할 수 있어야 되고, 표본 구간 내 작물 상태를 조사하는데 선정된 표본 구간의 가로, 1항포, 세로 조사 주수를 아래와 같이 구획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고랑이 있고 여기 이제 식물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1항폭이 2m 미만이면 5주 이상, 2m 이상이면 3주 이상 이렇게 조사합니다. 파입니다. 파도 이렇게 따로 다 똑같은데 표본 구간 내에서 연속하는 59의 손해 비율 정도를 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 인삼 손해 보장 방식, 손해평가, 현지 조사 종류 및 방법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최초 가입 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 가입한 농지, 연속하여 가입하지 않은 농지로 해가림 시설 단독 가입권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가입 직후 실시하는 조사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합니다. 인삼 상태를 조사해야 돼요. 이런 거 1, 2, 3 나오면 이런 뭐 1, 2, 3, 1, 2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왠지 쓰면 5점짜리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인삼 재배 상태를 조사하는데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용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하고요. 기고사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해당 작물이 수확될 수 없는 면적을 확인하고 인삼의 줄기, 잎,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인삼의 잎, 줄기로 생육 상태를 점검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왜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요? 이거를 만약에 캐냈어. 그럼 이 비용은 전부 다 계약자 부담 비용이죠. 예. 그래서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막 캐시면 안 됩니다. 해가림 시설 상태 조사, 계약 원장 및 현지 조사표를 확인하여 가입 농지의 소재지 및 구조체, 구입 시기, 유형 등을 확인하고요. 구조체 및 차광막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삼 재배 상태의 해가림 시설 상태 조사를 이제 최초 가입한 농지에 한해서 하고요.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 농지 상태가 적정하지 않다고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조사표에 작성하고 농업보험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많이 변했네요. 예. 오리보험 가액입니다. 오리보험 가액이 원래 새끼 오리하고 오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종오리가 들어왔습니다. 종오리는 생후 27주 이하일 때는 28주령 가격 곱하기 1-28주령 마이너스 사고주령 곱하기 2.9%. 그리고 28주는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28주령이 기준이죠. 29주에서 77주까지는 28주령 가격에 1-4고주령 마이너스 28주령 곱하기 1.9%. 생후 78주 이상은요. 78주 마이너스 28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암기하겠습니다. 지금 암기 안 하시고 나중에 또 학습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예. 농업수익 감소 보장 마늘입니다. 마늘이 이거는 정리가 된 거예요. 원래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에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마늘은
보장 마늘이 원래 이거였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었죠. 근데 환산계수가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마늘에는 환산계수가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이렇게 곱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는 원래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었고, 농업 수익 보장 감소에는 보장 마늘에는 여기까지 곱하고 환산계수가 여기 들어 있었는데, 요거를 수확 감소 보장 방식하고 똑같이 마늘을 맞췄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이거는 똑같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잘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은 그때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더 품목이 들어오면 장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